알지영. (2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이런 문제는 대화 흐름에 맞추어서 보기에 있는 문장을 끼워 넣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있다면 좀 더 흐름에 맞게 그때그때 넣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보기 A 보시면요. A, 然后我就再也没用过. 然后는 그 후에 나는 就再也没用过. 다시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B, 那 그러면 一定 반드시 是往那里了吧. 잊었어요. 어디서? 那里 거기에서 잊었네. 반드시 거기에서 잊은 거겠네? 라는 말이죠. 다음 C, 怎么会 어떻게 그럴 수 있지? 突然 突然은 갑자기란 뜻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보지 않으나 안 보일 수가 있지? 라는 말이네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 내용을 한번 봅시다. A를 보니까 不好 안 좋네. 我的银行卡呢? 나의 은행 카드가 어디 갔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갑자기 안 보일 수가 있지?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C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B가 你好好想想 너 잘 생각해봐. 最后一次 가장 마지막에 在哪儿用过 어디에서 사용했는데? 그랬더니 A가요. 刚才 방금 在书店用过 书店은 서점이란 뜻입니다. 서점에서 사용했어. 그 후에 다시 안 썼어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A고요. 그랬더니 B가 是吗? 그래? 그리고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잊어버렸겠네? 라고 말했겠죠. B가 오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A가 很有可能 그렇겠다. 我这就去看看. 나 여기 한번 가서 봐야겠어 라는 말이니까요. C, A, B 순서로 되어 있는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밑줄 친 这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바로 볼게요. 这是中国的一种传统艺术. 자, 传统 전통이란 뜻이에요. 艺术 하게 되면 예술입니다. 전통 예술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중국의 전통 예술의 일종입니다. 技术要求很高. 자, 技术 기술이라고 나와 있죠. 발음은 技术 이렇게 합니다. 技术要求 기술 요구가 很高 매우 높아요.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是在一个小瓶里里边 자, 瓶 병이죠. 조그만 병 里边 안에 画画 그림을 그리고요. 画出动物花等 동물이나 꽃 등을 그려내요. 各种漂亮的图案 그래서 각종 예쁜 도안들, 그러니까 동물이나 꽃 같은 그런 각종 예쁜 도안들을 그려냅니다. 도안이라고 나와 있죠. 발음은 도안이라고 해요. 발음도 똑같아요. 자,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그림이 뭘까요?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23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카이펑에 관한 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카이펑은 개봉이라는 도시인데요. 중국어 발음 카이펑이라고 합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카이펑又叫变. 자, 叫는 뭐뭐라고 불리다라는 뜻이고요. 이 한자는 变이라고 있는데 일단 이 变이 뭔지는 몰라도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별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 도시의 특징들 중 하나가 한 글자로 된 옛 이름이 존재해요. 다른 별칭이 존재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튼 在河南省东边 하남성 동쪽에 있고요. 是后梁 양나라 후량이라는 나라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후량 나라 이름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后周 후주 北宋등 북송 등 왕朝的首都 자, 왕조 발음은요. 왕처라고 합니다. 왕조의 首都라고 했어요.
선생님, 이거 한자 떠 아닌가요? 발음이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每年都 여기서는 또라고 읽는 것이 맞아요. 모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럼 언제 또라고 읽느냐? 이 한자는 도시를 나타낼 때는 또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首都라는 건 수도, 중심 도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되는, 으뜸이 되는 도시를 말하는 거니까 도시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또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首都, 이 여러 왕조들의 수도였어요. 已经有4000多年的历史. 已经有, 이미 있습니다. 4000多年的历史. 역사가 있는데요. 4000여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开封有, 개봉에는 있습니다. 清明上河园과 开封府等. 清明上河园이랑 开封府라는 不少有名的地方. 갑자기 이런 명사들이 나와서 이게 뭐야 하고 벌벌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에 힌트가 나오죠. 不少有名的地方. 적지 않은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유명한 장소 줄여서 명소라고 하죠. 명소의 이름입니다. 굳이 뭐 배우지 않으셔도 되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每年都有, 매년 있습니다. 자, 얘는 许多라고 읽어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许多人来这里旅游, 여기에 와서 여행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명소 언급했죠. 开封府하고 清明上河园. 별칭은 变이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인구에 관해서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자, 위치는 하남성 동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음 역사는 4000여 년의 뭐 역사를 가지고 있고 뭐 여러 왕조의 수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24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가 뭐라고 했냐면 北京的地名, 地名 지명이에요. 地名中 베이징의 지명 중에는 有花市大街 그리고 米市大街, 그 다음 灯市口等. 이게 그 거리 이름이에요. 북경 지명 이름인데 꽃시장 거리, 쌀시장 거리, 등시장 입구 등 这些名字都是怎么来的? 이런 이름들이 모두 어떻게 온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B가 이야기합니다. 这些地方以前都是市场. 이런 장소들은 예전에 모두 市场, 시장이었어. 主要卖花, 꽃을 팔았고요. 쌀을 팔았고요. 등을 팔았어요. 이런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주로. 可以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这些地名, 이러한 지명은 跟 누구누구와 뭐와 老北京, 老北京은 옛 베이징의 一些 띠리리와 有关系,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뭐 꽃시장, 쌀시장, 등시장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한마디 말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1번 보니까 징지활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징지활동, 경제활동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경제활동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艺术发展, 예술 발전, 예술과 상관없고요. 天气变化, 날씨하고도 상관없고 学校生活, 학교 얘기 안 나왔습니다. 5번 京剧表演, 경극 공연 전혀 상관없죠. 따라서 정답은 1번 경제활동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不必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不必라고 읽어요. 不必是中国以前使用的钱. 不必가 뭔가 했더니만 중국 이전에, 예전에 사용하다죠? 사용했던 钱, 돈입니다. 样子, 모양은 像蝉.蝉은 삽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은 蝉이에요. 삽을 닮은 모양의 돈입니다. 可分为几种, 분 나누다라는 뜻이죠. 나눌 수 있어요. 几种,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它原来很重, 원래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자, 무겁다 할 때는 重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后来变轻, 나중에 변했어요. 轻.
가볍게 변했어요. 그리고 变小 조그맣게 변했어요. 上面写着 자, 위에는요. 写着 쓰여 있습니다. 钱在哪儿做的 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或者 혹은 이란 뜻이죠. 或者有多重 多重은 얼마나 무거운지라는 뜻입니다. 这些内容 내용은 내용이란 뜻이에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무거운지 이런 내용들을 그 위쪽에다 써놨다는 거죠. 通过它 이것을 통해서 可以 할 수 있습니다. 对中国传统社会 또이는 무엇에 대해서죠. 어디까지 걸리나요? 社会까지 걸리네요. 자, 중국 전통 사회에 대해서 有更深的了解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A에 가볍고 작게 변화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나와 있죠? 后来变轻变小 가볍고 작게 변화했다. 맞네요. A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B 보시면 중국 최초의 화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中国以前使用的钱 이치에는 예전이라는 뜻이지 최초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최초라고 하려면 뭐 띠가라는 표현이가 아니면 뭐最초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연관 없고요. 그냥 예전에 썼던 화폐다. 그 다음 C는 모양이 삽과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양 样子像蝉 삽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C가 있습니다. D를 보니까 제작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는데 무게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가 써 있다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A, C가 있는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徐霞客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徐霞客라는 사람은 한자 발음이 서하객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선가 이 이름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같이 볼게요. 徐霞客是中国有名的地理学家. 자,地理 뭔가요? 지리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 地理입니다. 地理学家, 学家는 학자죠. 지리학자, 旅行家, 여행가입니다. 지리학자이자 여행가예요. 他出生在江苏. 자, 그는 어디서 태어났나요?江苏에서 태어났고요. 20多岁, 20여 세에 开始 시작했습니다. 旅行, 여행을 시작했어요. 用30多年的时间 썼어요. 시간을, 얼마의 시간? 30여 년의 시간을 써서 走遍了. 자, 走遍이라고 하게 되면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에요.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中国大部分的地方 중국 대부분의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他用写日记的方法 그는 썼어요. 방법을 썼어요. 写日记的方法 日记는 일기라고 되어 있죠. 발음은 日记입니다. 일기를 쓰는 방법을 사용해서 完成了 완성했습니다. 徐霞客有记 서하객 6이라는 이 책을 완성을 했어요. 在书里 책에서는요 介绍了 소개했습니다. 中国各地的地理情况 중국 각지의 지리 情况 하게 되면 상황이죠. 중국 각지의 지리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수종 책 중에서 第一篇 제 첫 번째 편日记的时间 첫 번째 편 일기의 시간이 5월 19일이에요. 这一天 이날은 现在为 오늘날 되었습니다. 중국 旅游日 중국 여행일 관광일로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중국江苏에서 태어났다. 자, 他出生在江苏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 2번 20여 세에 여행을 시작했다. 20多岁开始旅行 여기 2번 내용 나와 있고요. 3번 출생일이 중국 관광일로 지정되었다 라고 했는데 중국 旅行日 관광일이 있는 건 맞지만 이 5월 19일이라는 날짜는 그의 출생일이 아니고
그 서학행 6기의 제 첫 번째 편 일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4번도 확인해보면 30여 년 동안 중국 대부분 지역을 돌아다녔다. 用30多年的时间走遍了中国大部分的地方이라고 잘 나와 있죠. 다음 5번 서학행 6기에서 중국 각지의 지리 상황을 소개했다. 在书里介绍了中国各地的地理情况이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가 뭐라고 했냐면요. 这是你的错.错는 잘못하다라는 뜻이죠. 이건 너의 잘못이야. 以后 나중에 你 띠리리 这种事 뭐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이런 말을 했겠죠. 아직 속단하긴 이르고요. B를 보니까 知道了 알겠어. 我以后一定注意. 나중에 一定注意 주의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측한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부정사, 조동사, 동사 이렇게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은 항상 동사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동사 앞에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가 오죠. 그러면 선생님 뿌는 도대체 어디 가야 하나요? 자, 기억하세요. 뿌 역시 조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不应该做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不应该做 이렇게 되어 있는 정답은 C, B, A 있는 5번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같이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A부터 D까지 문장을 가만히 보니까 有, B, 没有, B 이렇게 있네요. 이 문장들을 가만히 보니까 비교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비교문 28번 문제의 테마는 바로 비교문입니다. 비교문의 대표 주자 B하고 또 누구 있나요? 有, 没有가 있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A 문장은 有 비교문인데요. 他哪里? 걔가 어디? 有你这么聪明啊? 너만큼 총명하냐? 라고 되어 있는데 그 有没有 비교문에서 你这么那么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A번 맞고요. 자, B 他的房间 그녀의 방은 比我的 내 방보다 非常干净 아주 깨끗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비비교문의 특징을 간과한 말입니다. 비비교문에서 어떤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런 非常 같은 일반 정도부사는 쓸 수 없어요. 일반 정도부사?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아주 매우 이런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 很이나 아까 나왔듯이 非常 같은 것들 이런 거는 비비교문에 쓸 수 없고요. 선생님 그럼 어떤 정도부사를 써야 의미를 강조할 수 있나요? 말 그대로 비교의 의미가 들어있는 정도부사만 가능해요. 누가 그런데요? 자, 훨씬 더라는 표현 끙 있죠. 또 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비비교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B는 틀렸습니다. 다음 C를 보시면 今天没有昨天凉快一点儿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没有 비교문이죠. 没有 비교문에서는 여기 끝에 뭐 一点儿, 뭐 조금 이런 아이들을 차량보라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를 나타내주는 비교문 자체가 애초에 아닙니다. 有没有를 쓰는 건 누가 뭐보다 어떠하다, 기다, 아니다만 알려주는 거지 얼만큼 그 차이를 알려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一点儿 이거는 필요 없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凉快까지 하고 마침표를 끊어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를 보니까요. 我们比他们早来半个小时 라고 되어 있는데
CX죠. 자, 我们比他们早来半个小时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비비교문이 바로 대표적인 차량 보호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半个小时라고 30분이라는 얼마만큼 일찍 왔는지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A, D가 맞고요. A, D가 있는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같이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보니까 洗澡不了 그리고 猜得出来得了吗听不太懂回得来回不来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29번 문제의 테마는 가능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옳게 쓰인 게 어떤 것이고 어떤 게 틀리게 쓰였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1번 보니까 家里没热水 집에 뜨거운 물이 없어서 我洗澡不了 라고 했습니다. 나 씻을 수 없어 라고 했어요. 자, 이 洗澡라는 동사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洗澡 발음은 洗澡라고 합니다. 씻다, 씻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洗澡라는 단어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합사라는 건데요. 이합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사 명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동사고 자오가 명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가능보어를 만드는 기본 형태에서 가능보어 만들 때는 동사에다가 什么什么得了 혹은 안 될 때는 什么什么不了 등을 붙여서 가능보어를 만들어요. 그러면 선생님 동사 뒤에 붙여야 되는데 그럼 시자오는 어떻게 해요? 지금 자오가 명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뽀려가 동사인 시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我洗不了澡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그래서 이 합사 뜻이 뭐냐면 이가 분리하다 할 때 리예요. 그래서 분리했다가 합쳐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에 시자오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단어 외울 때는 시자오 붙여서 쓰지만 사실은 얘는 띄어서 쓸 때가 더 많다는 거 필요에 따라서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你先别说 너 일단 말하지 말아봐. 我能猜得出来 내가 찾아낼 수 있어. 자, 더와 방향보어를 이용해서 가능보어를 만들었습니다. 문제 없고요. 3번 明天的晚会 내일 저녁 모임에 你参加得了吗?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도 지금 두 글자인데 얘는 이합사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두 글자 동사라고 해서 다 이합사는 아닙니다. 얘는 찬지아가 온전히 그냥 하나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得了 그대로 붙여서 가능보어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刚才老师说的话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 다听不太懂 이라고 했어요. 그가 그다지 잘 알아듣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들 팅보동은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팅보동 하게 되면 알아듣지 못한다. 근데 팅부타이동 하게 되면 그다지 알아듣지 못한다. 살짝 말이 조금 유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뽀 대신에 부타이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晚上8点以前 저녁 8시 전에 他回得来回不来 그가 올 수 있니 올 수 없니 라고 했네요.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긍정 한 번, 부정 한 번 해서 나타내는 의문문을 뭐라고 하죠? 얘는 정반 의문문이고요. 정반 의문문, 가능보어의 정반 의문문 형태 역시 긍정 한 번, 부정 한 번 써주시면 됩니다. 얘도 이상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A번부터 보겠습니다. 这件事做起来 이 일은 하기 시작하니까 真的很困难我 라고 되어 있어요. 자, 困难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困难은 형용사로 알고 있죠. 어렵다. 근데 뒤에 我라는 목적어가 왔네요. 이게 될까요? 자, 그 다음 B도 보시면요. 他每天忙工作 쌤 우리 망도 바쁘다라는 형용사로 알고 있는데 뒤에 공수어라는 명사가 왔어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그래서 没有时间见朋友
시간이 없습니다.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했고요. 다음 C 보니까 一个人照顾两个孩子照顾两个孩子한 사람이 두 아이를 돌보는 것은 可苦了他了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는 그이가 아니고 강조의 그죠. 苦了他了 구 힘들다라는 뜻인데 얘도 타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왔네요. 쌤 이거 되나요? 자,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형용사로만 쓰이는 아이들과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형용사로 알고 있지만 숨은 동사용법이 있는 아이들을 골라내셔야 돼요. 쿤난 하게 되면 쿤난은 동사의 의미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B를 보시게 되면 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망을 동사로 쓰게 되면 어떤 목적어 때문에 바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얘는 동사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도 그 고라타자 고타라고 했는데 구가 원래는 뭐 쓰다 힘들다 고되다 뜻이 있지만서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따라서 망하고 구는 동사용법이 다 있고요. 목적어를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C가 들어있는 정답 4번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알지영